깊은 밤, 경복궁 후원. 달빛도 가려진 어둠 속에서 기생들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옵니다. 궁궐 안으로 기생을 들인다는 것. 조선 왕조 500년 역사를 통틀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일을 저지른 왕이 폭군 연산군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조선의 두 번째 성군으로 불리는 왕, 경국대전을 완성하고 조선의 법치 기반을 다진 군주, 신하들이 입을 모아 칭송했던 그 왕에게 아무도 말하지 않는 또 다른 얼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성종, 그 이중적인 초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종의 본명 이혈, 자을 상군이었습니다. 1457년 세조의 장남 의경세자와 한씨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왕위와는 거리가 먼 존재였습니다. 그가 태어난 지 약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난 아버지로 인해 작은아버지 예종이 왕위에 오른 데다 그에게는 친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예측할 수 없는 법입니다. 1468년 세조가 승하하자 차남인 예종이 즉위합니다. 그런데 예종은 즉위한 지 1년여 만에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납니다. 예종의 아들은 아직 어렸고 조정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때 대비 정의왕후가 결단을 내립니다. 만 12살에 자을 상군을 왕으로 옹립한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성종. 신하들은 우려했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가 아닌가? 과연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 있을까? 하지만 성종은 그 우려를 말끔히 씻어냈습니다. 실록은 그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총명하고 민첩하며 학문을 좋아하고 예의를 중시했다. 경연에서는 신하들의 질문에 조리 있게 답했고 정사를 논할 때면 나이를 잊게 만드는 통찰력을 보였습니다. 특히 성종은 선왕들의 실정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할아버지 세조의 과도한 무단 정치를 경계했고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난 것을 늘 안타까워하며 건강관리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성종 즉위 16년, 1485년, 조선 왕조가 건국된 지 93년 만에 드디어 법전이 완성됩니다. 바로 경국대전입니다. 태조부터 시작해 여러 왕들이 시도했지만 완성하지 못했던 과업. 성종은 30살도 채 되기 전에 이를 이뤄냅니다. 경국대전은 단순한 법률집이 아니었습니다. 이호, 예, 병형, 공, 육전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이 법전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헌법이었습니다. 성종은 이 법전을 완성하면서 말합니다. 법은 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것이다. 신하들은 감탄했습니다. 이 어린 왕은 진정한 성군이 될 것이라고. 성종은 문치주의를 확립합니다. 홍문관을 설치해 학자들을 우대했고 경연을 하루에도 여러 차례 열어 신하들과 토론했습니다. 그는 무신들의 권력을 견제하고 문신 중심의 통치체제를 완성해 나갔습니다. 또한 지방 행정을 정비했습니다. 전국 8도에 관찰사를 파견하고 각 고을에 수령을 배치해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했습니다. 세금 제도도 개선했습니다. 백성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법을 정비하고 부정부패를 저지른 관리들을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실록의 기록만 봐도 성종의 치적은 눈부십니다. 그는 완벽한 왕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성종 3년 이상한 기록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임금이 궁녀들과 지나치게 가까이 지낸다는 사간원의 상소가 올라옵니다. 성종은 만 15이었습니다. 성종은 이 상소를 받고 이렇게 답합니다. 과인이 잘못했다. 조심하겠다. 그러나 며칠 뒤 또다시 같은 내용의 상소가 올라옵니다. 이번에는 대간들이 더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밤늦게까지 잠자리에 들지 않으시고 아침 조회에 자주 늦으십니다. 성종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신하들은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이 완벽해 보이는 왕에게 뭔가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낮에 성종은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경연에 참석하고 신하들과 정사를 논의하며 백성들의 억울함을 듣는 신문고를 직접 살폈습니다. 그의 통치력은 나날이 빛을 발했고 조선은 안정과 번영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성종은 후궁들을 자주 불렀습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다른 여인을 가까이 했고 때로는 여러 명을 동시에 불렀습니다. 실록은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임금께서 세욕을 절제하지 못하신다. 신하들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종 10년 홍문관 학사들이 연명으로 상소를 올립니다. 전하, 몸을 아끼소서. 지나친 세욕은 건강을 해치고 나라를 위태롭게 합니다. 성종은 상소를 받고 말합니다. 경들의 충정을 안다. 과인이 삼가겠다. 그러나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밤늦은 시각까지 후궁을 가까이 했습니다. 사원부가 다시 상소를 올립니다. 이번에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전하께서는 낮에는 성군이시나 밤에는 거랑과 주왕 같으십니다. 주간에는 요순 같은 성군, 야간에는 폭군 거랑과 주왕 같다는 뜻의 주요순 야걸주, 이 말은 성종을 가리키는 비공식 별명이 되었습니다. 성종 15년 사건이 터집니다. 기생을 궁궐 안으로 불러들인 것입니다. 조선 왕조에서 기생을 궁궐로 들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기생은 천민이었고 궁궐은 신성한 공간이었습니다. 이 둘을 섞는다는 것은 왕실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였습니다. 연산군이 즉위한 후 기생들을 궁궐로 불러들여 방탕한 생활을 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산군은 폭군으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성종도 이미 그 일을 저질렀습니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관들이 연일 상소를 올렸고 경연에서는 노골적인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성종은 이번에도 수긍했습니다. 과인의 잘못이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성종의 세욕은 왕비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첫 번째 왕비 공해왕후는 성종이 즉위하고 4년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번째 왕비는 그 유명한 패비 윤씨. 성종은 윤씨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수많은 여인들을 가까이 했습니다. 윤씨는 질투가 심했습니다. 어느 날 밤 성종이 다른 후궁을 총애하자 윤씨는 격분해 성종의 얼굴을 핥히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성종은 윤씨를 폐위시켰고 결국 사약을 내립니다. 그 아들이 훗날 연산군이 됩니다. 세 번째 왕비 정현왕후는 말이 없었습니다. 성종의 방탕함을 묵묵히 견뎠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 상처가 얼마나 깊었을지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종은 생애 동안 3명의 왕비와 8명의 후궁을 두었습니다. 연산군을 제외하면 조선 왕들 중 많은 편에 속했습니다. 성종 20년부터 성종의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어이들이 진찰하고 약을 올렸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신하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약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라는 것을. 사간원이 또다시 상소를 올립니다. 전하, 제발 몸을 아끼소서. 세욕을 절제하지 않으면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종도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그는 여전히 후궁들을 불렀고
때로는 기생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낮에 성군은 밤마다 자신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성종 25년 1494년 12월 24일 성종은 창덕궁 대조전에서 눈을 감습니다. 37세. 조선의 왕들 중에서도 일찍 세상을 떠난 편이었습니다. 임종을 지켜본 신하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경국대전을 완성했고 문치주의를 확립했으며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욕망을 이기지 못한 왕이기도 했습니다. 승정원 승지가 조용히 말합니다. 주상 전하께서는 참으로 두 개의 얼굴을 가지셨습니다. 성종이 세상을 떠난 후 만 19의 연산군이 즉위합니다. 연산군은 아버지 성종을 보며 자랐습니다. 낮에는 완벽한 성군이었지만 밤에는 여사에게 빠져 지내는 아버지를, 그리고 그 아버지가 자신의 어머니를 죽였다는 사실을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연산군의 광기에는 성종의 이중성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성종은 기생을 궁궐로 불러들였지만 낮에는 여전히 정사를 돌보며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은 그 경계마저 무너뜨렸습니다. 낮과 밤의 구분이 사라졌고 결국 조선 역사상 광해군과 함께 유의하게 왕위에서 쫓겨나는 군주가 됩니다. 성종에 대한 평가는 시대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그를 성군으로 기억했습니다. 경국대전의 완성, 문치주의의 확립, 안정된 통치. 이것들이 그의 사적인 결함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실록의 사관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성종은 학문을 좋아하고 예를 숭상했으며 인재를 등용하고 간언을 받아들였다. 다만 여색을 절제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다만이라는 표현, 그것이 당시 사람들의 시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시각에서 보면 다릅니다. 성종의 세욕은 단순한 개인적 결함이 아니라 권력자의 무책임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왕비들의 고통, 궁녀들의 희생, 그리고 연산군이라는 비극의 씨앗. 성종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완벽한 통치자란 존재할 수 있는가? 공적인 영역에서의 성취가 사적인 영역의 결함을 덮을 수 있는가? 성종은 스스로 높은 기준을 세웠습니다. 경국대전을 통해 왕조차법 아래 있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그 법과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이 모순이 성종을 괴롭혔을까요? 실록을 보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신하들의 간언을 들을 때마다 그는 과인이 잘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더 비극적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던 한 인간의 모습. 오늘날 우리는 성종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그는 분명 조선 역사에 큰 업적을 남긴 왕입니다. 경국대전은 조선이 멸망할 때까지 국가의 근간이 되었고 그가 확립한 문치주의는 조선 문화의 황금기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인간적 약점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권력은 그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주었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파괴할 자유도 주었습니다. 주요순 약얼주, 낮의 성군, 밤의 폭군. 이 네 글자는 성종이라는 한 인간의 복잡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가진 이중성, 빛과 어둠을 동시에 품고 살아가는 인간 존재의 본질을. 역사는 완벽한 영웅만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결함 있는 인간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성종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역사의 한 페이지입니다. 성종은 재위 25년 동안 조선의 위대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 유산 뒤에는 한 인간의 고뇌와 모순이 숨어 있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결국은 인간입니다.
빛나는 업적 뒤에 가려진 그림자까지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역사를 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역사 속 숨겨진 이야기들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편에서 또 다른 반전의 역사로 찾아뵙겠습니다.